뭘 써야 될까 이렇게 처음에 사실은 제가 떠오른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20년, 제가 19살까지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30년 가까이는 인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은 사실은 인천에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글을 쓰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게 뭐였지? 이게 자꾸 제 머리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어머님도 계셨고 제가 책에 썼던 다양한 저의 인생에 전한 이야기가 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핵폐기장은 정말 저한테 특이한 인연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할 때 안면도 핵폐기장을 만나서 진짜 아까 친구가 얘기했듯이 그런 걸 했는데 어떻게 95년도에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는데 구롭대 핵폐기장이 또 터져갖고 그걸로 제가 아주 웃고를 치도 이게 제 인연이 이렇게 길어졌거든요. 제가 아주 각별한 인연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롭대 핵폐기장 문제로 수배를 받고 있을 때 군대 영장이 나왔죠. 저는 그때 당시에 인천 지역 대학생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군대 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임기를 맞춰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수배를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영장이 나와서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와서 인천대학교에서 책에 썼는데요. 아버지 뒷모습입니다. 아버지 오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나이가 드나봐요. 정말 큰일이구나. 그때 아버지께서 책에도 썼는데 저 군대 설득하려고 하시다가 설득을 못하시고 끝내 저한테 용돈 주시고 아버지 데려가셨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마음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그렇게 한 만큼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무엇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싶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진짜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91년도 같은 학번이었던 강경대의 죽음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경대야 내가 정말 너 대신 살게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다른 사람들한테 한 약속이 아니라 경대와 저한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제 가슴에만 남아있었던 이야기를 책에다 담았고 그 이야기를 꼭 지키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경대야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이런 표현을 썼던 건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같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뭘까요? 제일 어른들한테나 이렇게 많이 듣는 얘기는 싸움박질 좀 그만 좀 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창피해갖고 TV를 못 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정치를 한 이상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그 다양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바꿔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7년도 시당위원장이 되고 나서요 인천의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세월문화재단의 지용태 기사장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김 위원장, 당신들끼리 진보 진영만 얘기하지 말고 당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잘 못 만났던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단체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장애인단체도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양한 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그 넓히는 과정을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작게 혹은 소박하게 크는 게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확신, 저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일은 제가 책에도 앞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정말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2년 전 겨울 태안화력에 있는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너 벨트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해안에 있는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가서 오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현장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고 이렇게 무서울 줄 알았으면 내 자식이 집에서 놀고 먹더라도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거라 하면서 어머니가 오열을 하십니다. 정치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컵라면을 먹으면서 정규직의 꿈을 가졌던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꿈을 정치가, 국회가 응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 청년 노동자들의 꿈을 응원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도 있고 대기업 횡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자영업자들이 있고 성소수자도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삼산체육관에서 아침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거기 청소 노동자분들이 계세요. 3교대로 근무하시는 여성 노동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처럼 일하면은 국민들이 정말 좋을 텐데요. 정말로 그 삼산체육관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먼지 하나 없어요. 국회의원 꼭 당선되시면 정말로 정치를 하시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손잡고 일을 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깜빡 까뜨려준 게 있는데 수어통역사 선생님입니다. 우리 수어통역사 선생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는 걸로 마지막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